경기 침체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질 전망인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 일주일 만에 방문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제31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대관령면 송천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겨울 기부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부 한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반미경 씨. 가게 일로 바쁜 일상이지만 기부와 봉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만 원씩 마음을 보탭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2배가 되잖아요. 기쁨이. 그분들도 좋으시고 저도 기쁘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기에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손길에도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더디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금 48일째인 17일 강원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8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도 낮습니다. 올해 목표액인 85억 3천만 원을 달성하려면 17억 원 더 필요합니다. 지자체들도 나서서 모금을 독려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만 원 미만의 개인 기부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5천 명 줄었고 금액도 1억 2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법인 기부액도 5억 원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이 저조한 원인을 비상계엄 여파와 불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모금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설 관련된 지원에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올해 이제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사회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100도를 채우지 못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모금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모금액은 취약계층 돌봄과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 사랑의 온도탑이 시민들의 온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매년 이맘때면 구름 인파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막 일주일 만에 방문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천 위로 사람들이 빼곡히 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낚시 산매경입니다. 겨울 축제의 대표격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산천어 축제하면 하이라이트는 역시 얼음 낚시죠. 축제장에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산천어를 직접 낚을 수 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힙니다. 산천어를 낚는 순간 그 짜릿한 손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툭툭 건드렸을 때 뭐가 땡기는 게 뭐 살아있는 게 움직인다. 그래서 건져 올리니까 있긴 잡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게 재밌어요. 물고기 먹어보고 싶어요. 물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갓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가져가면 즉석에서 생선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산천어는 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초밥과 튀김 등 다양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산천어 먹어봤던데 맛이 되게 정말 맛있고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입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이색 스포츠 얼음축구와 파크골프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얼음썰매와 눈썰매, 봅슬레이, 그리고 짚라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온 진짜 산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관광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세계인이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축제보다도 또 재밌고 또 멋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평일에 화천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얼음 낚시와 파크 골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풍성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제31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 여행을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대관령면 송천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 대표적인 볼거리로 120m의 눈터널과 대형 눈조각, 얼음조각 등이 있으며 복주머니 모양의 눈터널도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스 카페에서는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얼음 조각과 음악을 감상하며 따뜻한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지역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강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했던 날인 지난 1951년 12월 23일인 점을 감안해 이날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해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위기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인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다는 얘기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입법과제 중 하도급법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 법률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끝으로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요, 노인 체육 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노인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중운동과 스크린 파크 골프 같은 고령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건강은 국가적 과제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인 복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당시 해당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고 이불로 태국에서 귀화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에는 전남 여수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쪽방촌은 더욱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 해방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던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입니다. 15세대, 18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계양동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한파 위험은 물론 겨울철 화재 사고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소방과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화기 함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소화기 시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쪽방은 모두 280가구 327명입니다. 특히 이들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 이상인 175명. 쪽방촌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은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등 난방기기조차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판넬로만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무려 1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탄이나 등유난로 등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그 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죠.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담도 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욕구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원과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보호기간인 다음 달까지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방한물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는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쪽방촌 일대의 화재 특별 안전점검 또한 진행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과 도움의 손길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춘천시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춘천시는 17일 시행사 측이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 315억 원을 지급하면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입주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강릉시가 설 명절 많은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성모하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청설공원 봉안당의 음식물 반입 섭취가 금지되며 재래는 봉안당 밖 재래 분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청설공원 화장장과 매장 안치 업무는 설 명절 당일 휴무하며 봉안당 및 묘지 관련 민원 처리만 가능합니다. 성묘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봉안당의 안치 번호를 모를 경우 청설공원 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에서 45세의 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며 대상 인원은 70명입니다. 또 근로자 포함 3인 이상 가족이 동반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30만 원이 전입근로자 수당 지원 기간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속초시가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2025 속초 설악배 전국 초중 동계 축구리그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속초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속초시는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속초에서 장기 체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